하필이면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장면인 여기에서 라이스가 메디슨한테 붙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최대의 라이벌인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토트넘의 두 골이 모두 손흥민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득점 장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득점 장면은 여기에서 메디슨이 넘겨준 크로스를 손흥민이 원터치로 적절하게 돌려놓으면서 이뤄졌어요. 사실 주변에 3명이나 방해를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환상적인 터치를 통해서 이걸 득점으로 만들어내더군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손흥민의 마무리를 짓는 능력을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득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또 다른 능력에 더해서 팀적인 움직임이 적절한 조화를 일으켰다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려면 토트넘의 전술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이렇게 4-2-3-1 포메이션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공격 시에는 최초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배치시키면서 후방의 숫자를 잔뜩 늘리는데요. 보통이라면 이 많은 숫자를 바탕으로 후방에서 볼 소유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었지만 오늘 아스날은 엄청난 전방 압박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플레이메이커인 메디슨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상당했는데 여기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중앙 공격수로 나왔지만 필요할 때 이렇게 아래까지 스윽 하고 내려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토트넘은 한층 더 많은 후방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상대가 수비를 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득점 장면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메로가 볼을 막 잡게 된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웬만한 선수들한텐 죄다 마크가 붙은 상태예요. 다만 여기에서 메디슨한텐 당장 공간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걸 보고서 뒤에 있는 라이스가 잽싸게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이스는 사실상 메디슨의 전담 마크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 장면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로 나온 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메디슨한테 붙으면서 이걸 방해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하필이면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장면인 여기에서 라이스가 메디슨한테 붙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이었어요. 지금 손흥민의 모습을 보시면 원톱답게 전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직후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이 다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팀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약간 내려와서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라이스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손흥민한테 바로 투입이 되기라도 한다면 미드필더 라인에선 손흥민을 잡아줄 선수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디슨을 잡으러 올라가려다가 더욱 위험한 위치에 있는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 내려가게 됐어요. 지금도 보시면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손흥민의 위치를 체크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덕분에 메디슨은 라이스의 압박을 받지 않은 채로 볼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몸을 돌려서 앞에 선수들의 상황까지도 여유롭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오른쪽 측면에서 쿨루셰이 바로 침투에 들어갔어요. 메디슨한테 저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침투하는 자신을 향해서 아주 질 좋은 롱패스를 넣을 수가 있겠다고 본 거죠. 덕분에 토트넘은 최전방까지 순식간에 전개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빠르게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아스날의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무리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마갈량예스가 쿨루셰의 전진을 지연시키면서 그거는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게다가 아스날이 분명히 전방에 엄청난 숫자를 투입했었는데 수비 진영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쿨루셰이 마갈량예스에게 붙잡힌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비록 손흥민과 메디슨을 통해서 최전방까지 전개를 이뤄내기는 했었지만 사실 여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못한 채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볼을 받은 사르의 크로스가 굉장히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사실 크로스인지 슛인지 판별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 깊숙하게 들어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걸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코앞에서 쳐내는 것에 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다행히 여기에서 이뤄진 슈팅 자체는 막았지만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도 급하게 걷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면서 토트넘에게 제2의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대로 멀리 걷어내질 못했기 때문에 이걸 뒤에 있던 우도기가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카가 앞을 잡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하지만 우도기가 그 사카의 뒤로 침투하고 있는 메디슨한테 이렇게 넘겨버리면서 아스날이 다시 한번 측면을 공략당하게 됐습니다. 사카 입장에선 우도기와 메디슨 두 명을 지금 혼자 상대하게 되는 그림이죠. 사카한테 이렇게 2대1 구도가 된 게 아스날 입장에선 매우 치명적이었는데 측면으로 뛰어가는 메디슨한테 사카가 재빠르게 다시 붙으면서 마크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러니까 다시 우도기는 노마크 상태로 남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메디슨이 측면으로 뛰다가도 우도기 쪽을 바라보면서 다시 넘길 것처럼 보였는데요. 옆에서 사카도 이걸 예상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메디슨이 몸을 획하고 돌리더니 그대로 중앙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사카가 우도기한테 넘겨주는 패스 루트를 함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앙으로 파고드는 메디슨의 움직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한 메디슨의 판단력과 움직임이 빛을 발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오게 된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측면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에서 아스날의 수비진이 급하게 달려오게 됐고 그렇게 밀려나게 되는 수비진의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겨나게 된 공간을 잘 캐치한 셈이죠. 보통 이런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 선수한테 골 냄새를 잘 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손흥민의 모습이 딱 그랬고 결국 여기에서 득점까지 터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최초의 이유를 되짚어보면 여기에서 손흥민이 내려와 메디슨의 마크맨이었던 라이스를 잡아두면서 메디슨이 정확한 롱패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과 그 메디슨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한 것에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득점에 비해서 두 번째 득점은 분석할 내용이 훨씬 짧은데요.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개인 능력이 워낙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조르지뉴가 볼을 잡은 상황인데요. 사실 완전히 여유롭게 볼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이 달려들고 있긴 했지만 선택지 자체가 워낙 많았고 허용된 공간 자체도 아주 넓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그 압박에 당해버리더군요. 마치 무슨 팬텀 드리블 같은 것을 하면서 뚫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메디슨한테 볼을 뺏기면서 토트넘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스날이 너무나 여유롭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리바 하나만을 남겨두고 모두 측면에 벌리거나 앞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손흥민과 메디슨을 살리바가 2대1로 맞게 되는 그림이 됐는데 당연히 당장 볼을 잡은 메디슨 쪽을 먼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메디슨과 반대쪽으로 벌리면서 뛰니까 완전히 여기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손흥민의 결정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손흥민의 지금 위치를 보면 아스날 기준 왼쪽에 있죠. 여기에선 왼발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왼발로는 가까운 곳도 노릴 수가 있고 먼 곳도 감아차서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라나 사카 같은 왼발잡이 윙어들이 이 위치에 배치되는 건데 여기에서 손흥민은 이걸 오른발로 처리했어요. 골키퍼 입장에선 허를 찔리게 된 셈이죠. 손흥민은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것이 득점의 성공 여부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적중하면서 손흥민의 멀티골이자 토트넘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했던 동점골이 터지게 됐죠. 아스날은 확실히 아주 강한 상대였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아래에서 싸웠던 상대 중에서는 단연코 최고였고 후방에서 선수들이 이만큼이나 고생을 했던 경우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후반부에 들어 대등한 경기력과 대등한 결과물을 챙겼던 점은 확실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승점 1점이지만 아스날과 토트넘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